안녕하십니까. 음악과 명화 이야기 소제목으로 음악과 명화가 나의 이야기가 되다를 강의할 김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화면이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를 살짝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처음부터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지나면 그랬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치료사이고 현직의 음악치료사를 쓰면서 363 스튜디오 갤러리에서 그림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명화 소개인데 명화는 고흐 그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흐가 아르레스에 생활한 그 시기의 그림들에 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고흐 하면 떠오르는 음악을 한번 우리가 같이 들어보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이야기는 아르레스 고흐하고 함께 생활했던 고갱에 관한 이야기,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고흐에 관한 음악을 같이 한번 듣는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의가 오늘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림이나 보면서 집에서 있어야지 하시면서 이제 그림들을 많이 보러 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바라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해바라기가 주는 그 노란 색감과 희망적인 색감을 주는 거랑 그리고 해바라기가 주는 아마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바라기화가 하면 고흐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제를 정한 계기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고흐 하면 어떤 음악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백조의 호수가 떠오릅니다. 고흐가 살아생전에는 그림을 한 점 정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흐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고흐 그림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고흐 하면 백조의 호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백조의 호수를 같이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우하고 벽조의 호수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르레서의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레서 고우는 아마 극과 극의 감정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갱을 기다리면서의 그 기다림과 설렘과 기대감과 그 기쁨이 있는 반면 고갱과의 생활에서 오는 그 불협화음에서 오는 그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대해서 아마 극과 극의 감정들을 느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이 그 그림에 아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고갱이 돌아오기 전에 고가 아르레서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고가 그렸던 노란색 중에 이 시기에 가장 환하고 밝은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고갱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설렘을 표시했는지 아마 노란색을만 보셔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가 그린 그림, 다리가 그렸을 때 다리가 사라졌지만 그 사람들이 그 고우 그림을 보고 다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이 다리를 다시 복원시켰다고 합니다. 관광 사업으로요. 그리고 이 그림을 고가 많이 복제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이 배경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림들 중에 이 그림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채화로 그렸습니다. 보시고 또 수채화, 또 유화로도 그렸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다리를 배경으로 이렇게 여러 점을 그렸습니다. 고우가 이렇게 여러 그림을 연작처럼 뒤에 나오게 될 그 붓꽃 그림도 이렇게 연작처럼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꽃이 핀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 그림은 고우가 아르레에 도착한 다음 이듬해 봄부터 봄에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복숭아라든지 다음에 보실 그 백꽃으로 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근데 고우가 테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이 자기가 그린 풍경화 중에 가장 잘 된 그림이라고, 훌륭한 그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우한테 고우가 테오에게 말을 하기를 이 그림이 적어도 500프랑 이상의 가치를 할 것이니 제 값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저는 소박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500프랑의 그림을 말을 했다는 게 얼마나 소박하고 안타깝다고 저는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숭아꽃처럼 이렇게 백꽃도 이 시기에 많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풍경화들을 아르레서는 고는 풍경화들을 처음에는 많이 그렸습니다. 백꽃도 그 일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석양의 버드나무인데 여러분들 석양의 버드나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 뒤에 보이는 석양이 고우한테 있어서 네덜란드 후에 말하기를 네덜란드 자기 고향에 대해서 향수를 회상했다고 말을 하였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르레서에 그린 수학입니다. 색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보다 이 색감들이 아르레서는 참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볕 집단입니다. 프로방스의 집단인데 프로방스가 남프랑스 쪽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희 시골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볕 집단들 이렇게 맞붙여 놓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게 수확하는 농부인데 고우가 농부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농부들을 좋아했다기보다 농부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확하는 농부를 그려놨습니다. 이건 아이리스가 있는 아르레 풍경입니다. 고우는
이 아이리스 붓꽃을 대상으로 여러 작품을 연작들을 남겼습니다. 고흐는 생각하기를 이 아이리스가 불안한 영혼들을 위로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붓꽃을 여러 연작처럼 많이 그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이리스가 있는 풍경.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아마 고흐가 자신의 그 불안한 정신에 대해서 아마 이 그림에 위로를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것은 이제 붉은 포도밭인데 이건 아를 근처에 있는 포도밭을 보고 나중에 상상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유일하게 고흐가 살아생전에 팔았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테오에게 보냈고 테오가 브뤼셀에서 열리는 작품 전시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나 보시라는 분이 400프랑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나 보시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 그림을 사셨느냐고 했더니 그림 산 이유가 첫째, 아름다워서이고, 둘째, 고흐가 배를 굶주리면서 힘들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아서이고, 셋째, 자기 동생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 누구냐면 고흐의 친구인 외젠 보시입니다. 그 외젠 보시의 누나인 안나 보시가 이 그림을 400프랑에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는 이제 1000프랑 받고 또 팔고 이랬다고 하는데 아마 이걸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살아생전에 판 그림입니다. 한 점입니다. 자, 이제 고흐가 아르에서 화가 공동체를 꿈꾸면서 자신이 아는 화가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초대장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만 대답했습니다. 오겠다고. 그래서 고흐가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고객은 고흐에게 있어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르레 집에서 고흐를 맞이하려고, 아르레 집, 노란 집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집색이 노랗다고 해서 그냥 아르레 노란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둘이서 같이 살게 되는 기념으로 우리가 뭘 하나 나눠 갖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 가진 게 이 자화상입니다. 남자 두 분이서 이렇게 자화상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화상을 보시면 이 고갱의 자화상인데 고갱은 자기 자신의 그림을 보더라도 얼마나 자기애가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요 그림은 이유는 모르지만 이게 장발자는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요 밑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데 그게 레미제라블이라는 글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흐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고흐가 자화상이 많은 거는 고흐가 가난했기 때문에 모델들한테 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고흐 자화상만 가지고 얘기해도 아마 그때그때 그 고흐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 아마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갱을 기다리면서 아르레 침실을 꾸몄는데 이 보시면 의자도 2개, 액자도 2개, 그림도 2개 이렇게 꾸몄습니다. 참 기쁘게 고흐가 고갱을 너무 좋아한 것 같습니다. 의자를 보시면 고흐가 자신의 의자는 이렇게 낡고 이렇게 허름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담배 재떨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낡은 그림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고갱 의자는 굉장히 화려하고 촛불도 있고 그렇게 그렸습니다. 이 촛불이라는 것은 희망이랑 이런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고흐가 고갱을 참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 것 같습니다. 의자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의자랑 고갱 의자를 이렇게 비교되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해바라기 그림은 고흐가 아를 이전에 파리에서부터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한 시초이기 합니다. 이 내송이 해바라기가. 그런데 이 해바라기가 그리기 시작한 이유가 고흐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서로 헤어지고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해바라기에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송이는 앞으로 보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 이제 고개 숙이면 뒤로 돌려 있는 게 이것이 고가 자신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색감들이 아르레서와 다르게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무겁고 칙칙하고 어둡지 않습니까? 그림들이. 자, 그리고 이제 두 송이 해바라기, 또 이쪽 두 송이 해바라기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색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그림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송이 해바라기. 6송이 해바라기인데 이 6송이 해바라기는 우리가 지금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 때 히로시마 폭격 때 이 그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은 정말 이제 고우가 고갱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그린 그림입니다. 이 노란색은 태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갱도 이 그림을 참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고갱이 고우한테 말했습니다. 그 해바라기 그림을 줄 수 없느냐고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우가 그 그림을, 자기 그림을 이제 복제를 했습니다. 똑같게 그려서 고갱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고우가 정말 착합니다. 착하고 마음도 여리고 정말 또 얘기하지만 고갱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지만 고갱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같이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그 고갱을 참 많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고우 그림, 해바라기 그림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보이는 그림들 중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밤의 카페 테라스인데 이 그림이 이제 밤의 별 하늘을 그리기 시작하게 한 시초라고 합니다. 처음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밤 하늘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검정색은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한테 말하기를 이 밤하늘에 별을 집어넣을 때가 가장 기뻤다고, 즐거웠다고, 이게 별을 집어넣을 때 참 즐거웠다고 여동생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밤을 그리는 시작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아르레 여인이 고우한테 희망을 주고 위안을 줬던 아르레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우의 아르레 여인들을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고우가 아르레에서 처음에는 풍경화들을 많이 그렸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인물화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물화 그리는데 모델이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마담 진우입니다. 고우와 고갱이 가끔 가던, 자주 가던 그 카페의 여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모델로 해서 한 6점 정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우아하고 예쁘고 근사하게 그렸죠. 자, 다음 보시면 이 그림도 고우가 책을 보거나 이렇게 참 제가 봐도 우아하고 참 예쁘게 잘 그렸습니다. 그렇죠?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마 이 그림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신 그림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갱이 그린 진호 부인입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이렇게 고갱하고 고우가 다르게 그렸습니다. 이 고갱이 그린 진호 부인을 보면 완전히 얼굴도 불구스름하고 눈빛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고갱이라고 합니다. 고갱은 자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하여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두 사람이 다르게 그렸답니다. 여기서 봐도 두 사람들의 성격들이 너무나 다른 성격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우가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체부 조셉 롤랭의 부인을 그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왼쪽 거는 고우가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 것은 고갱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둘이서 다르게 그렸을까요? 고우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이쁘고 우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갱이 그린 그림은 이렇게 조금 굉장히 수수하죠. 많이 수수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성격이 다르지만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그렸을까 생각을 해보니 고우는 상당히 이 시절이 괜찮았습니다. 나름 즐겁고 만족하고 고갱과의 생활에 있어서 기대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갱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우처럼 재미있거나 즐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러니 고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진호 부인도 그러고 이렇게 예쁘고 근사하고 우아하게 그렸지만 고갱은 이렇게 고우랑 너무 다르게 그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세 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체부 조셉 롤랭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사실 우체부 조셉 롤랭은 친구가 많지 않던 고우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조셉이 고우의 술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고우가 이분을 모델로 해서 한 여러 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고우가 이렇게 아들들까지 그린 걸 보면 고우가 이 조셉한테 갖는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우가 동생한테 보낸 조셉을 설명하는 짧은 편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 노란 장식이 있는 제복을 입은 남자를 그리고 있다. 소크라테스 같은 대머리에 작은 회색 눈과 진한 볼, 커다란 수염과 희끗희끗한 머리에 큰 귀를 가지고 있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이기도 한데 이치는 밝은 사람이 아는 것도 참 많은 것 같다라고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우체부 조셉 롤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애정을 가졌다는 얘기죠. 술친구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인도 그리고 했으니까 고우가 이분한테 갖는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레 여행 중에서 이 그림은 고우가 아르레 살면서도 가끔씩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고우가 아무래도 그 네덜란드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림이 아르레 여인에서 이렇게 그린 걸 보면 아르레 여인이 꽤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마담 진우가 운영하던
카페 드라가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그 고갱이 술집에서 엎어져 있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 내부 그림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 내부를 그린 것인데 이 고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태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집에 가서 돈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야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소심하고 내성적인 이런 고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는 아마 이 시기에 그 살면서의 고한테서 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더니 확실히 이렇게 그렸습니다. 안에 내부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다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죠. 관심이 없는 듯한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고갱이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고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림 그리고 있는 고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은 이렇게 개심치리하고 얼굴은 술 취한 사람처럼 불구스름하고 그리고 옷은 또 남루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붓을 보면 너무 가늡니다. 이걸로 어떻게 해바라기를 그리겠습니까? 그리고 해바라기도 보면 생생하지 않고 시들어가는 그런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고우는 이 그림을 보고 두 사람이 대판 아주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사실 성격이 아주 다른 두 사람이 처음에는 그 아르에서 그럭저럭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우는 그 소심하고 수줍이 많고 그리고 산책하거나 독서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림을 아주 두껍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고갱은 약간 기가 세고 또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그림도 이제 평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그 펜싱 하는 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취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가 그런 고갱이 참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갱은 고를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고갱이 고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그림 그리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크게 싸우고 그다음 이제 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우고 난 다음에 그린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귀를 잘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한 2, 3일 사이에 고우가 그렸다고 합니다. 고우 자아상들이 참 많은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우의 자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때그때 고우의 심정과 심리 상태를 많이 알 수 있을 것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죠. 여러분은 이 귀 자른 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귀 자른 거에 대해서도 많은 일들이 뒷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그림. 이 그림은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인데 이거는 사실 그 약간 뒤에 그린 그림이긴 한데 저는 이 그림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조카가 태어나고 태호가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한테 자기 그 형, 고우의 이름을 붙이겠다고 말을 했더니 고우가 그러지 말라고 자기에게 힘든 생활을 할까봐 그런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고우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동생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참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조카를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건 새 희망과 사랑을 아마 나타내는 그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랑과 희망과 그림이 조카를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흔히 잘 알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그 별이 빛나는 밤을 생각하시면 쌀이쌀이나 하면서 시작하는 고의 빈센티의 노래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같이 한번 듣고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저는 앞에 사실 별이 빛나는 밤보다 이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합니다. 그림이 잔잔하고 세상과 이어지 듯하게 이렇게 불빛들이 비춰져 있는 이 그림이 사실은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고흐는 그림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휴식을 준다고 하였고, 같은 그림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음악도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르에서 고흐의 생활은 하가 공동체를 꿈꾸면서 생활했던 고갱가에 생활했던 그 삶은 고흐에게는 희망이었고, 그 해바라기를 그리면서 고갱을 기다릴 때는 아마 설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7년 삶을 살았던 중에 그 고갱가에 함께 생활했던 아르에서의 9주간의 삶이 고흐한테는 가장 기쁘고 설레고 행복했고 기대감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어려웠지만 많이 설레고 기뻤고 행복했고 기대감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도전을 한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가 가장 설레고 행복하고 기뻤고 또 기대감이 있었으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언제 또 가장 칭찬해주고 싶으셨던가요? 여러분은 그게 언제였던가요?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이 열린 학교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족도 평가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함께 그림과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